안녕하세요. TNL입니다.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차트 볼 때 유용한 팁 하나 공유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잡담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잡담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자, 뭐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오일선 탈환? 영화 고지전 보셨나요? 영화 고지전? 그 오일선 탈환 영화 고지전 요런 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드리는 이 영상의 내용은 하나의 어떤 지표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맹신하는 매매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다 주는 방법은 정말 수백 수천 가지예요. 정말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정말 기상천외하게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급등주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눌림 막 이평선을 지수로 로그 지수 이런 걸로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상따 낙포, 뭐 박스권 매매 뭐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그거는 어떤 그걸 하나의 방법으로 보면은 그들만의 노하우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사실. 주식은 심리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 중 꽤나 승률을 높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공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걸 공유한다고 제가 벌던 걸 못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가 겁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었는데 이거를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꽤나 난감하더라고요. 뭐 한 번 본 책보다 두 번, 세 번 본 책에 줄거리를 설명하는 게 남에게 설명하는 게 쉽듯 저도 이 영상을 위해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기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 이야기니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거래량 양봉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타점으로 해야 저희가 수익 구간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뭐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갭 뜨고 뭐 어떻게 이걸로 설명해 드려야 되나? 양봉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갭 떠서 잡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살짝 나오다가 바로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양봉이 나왔지만 이게 무색할 정도로 다시 그냥 쭉 내려가는 뭐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연초에 봤던 이런 거 이날 요렇게 보면은 되게 전고점을 금방 갈 것만 같은 느낌이죠. 요것만 보면 거래량도 막 2천만이 터지고 이게 2만 원짜리가. 근데 그 이후에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지옥을. 이것처럼 100%가 없어요. 이 시장에는. 근데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알았다고 그게 이 종목에서 먹혔다고 다음 종목에서 무조건 먹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게 실제한다면 저도 뭐 강남의 아파트를 샀겠죠 이미. 다만 이건 경험에 의한 높은 확률에 대한 이야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이 영상을 계기로 원리를 깨우치면서 한 단계 업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특징,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손절 라인은 짧고 위로 열려있는 매매 방식, 그리고 장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물론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장에서는 뭐 그냥 뭐 장사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장이 아니라면 꽤나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는 거. 일단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거래량 양봉 이후에 캔들이 5일선 아래로 눌려야 합니다. 5일선을 바로 밟고 올라가는 거 말고 5일선 아래로 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윗꼬리 양봉 출현 시그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캔들이 매매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이다 라고 했었던 캔코아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뭐 요런데 막 했었죠. 여기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뭐 여기서도 보이네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실린 거래량이 이렇게 실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5일선만 남겨놨어요. 지금 이 빨간 게 5일선이에요. 5일선 아래로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5일선 밟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꼭 캔들이 거래량을 죽이면서 5일선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윗골이 슉 한번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만 해도 되게 여러 번 보이네요. 5일선 아래로 눌러주다가 윗꼬리 양봉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최근을 볼까요? 5일선 아래로 눌러줍니다. 거래량 이후에, 이 거래량 이후에 5일선 아래로 그냥 하염없이 눌리고 노골적으로 눌려야 돼요. 그냥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봉 출현하고 이 캔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나리오 안에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 보면 위로 가는 경우가 있다.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여기서도 그렇죠. 이거는 뭐 되게, 이 캔들은 복합적인데, 일단 상승 이전의 고점, 즉 전저점이죠.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하염없이 그냥 5일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마침 뭐 그거 뭐였지, 뭐 이거 마침 재료도 터지고 스페이스 X 5일선 아래에서 윗꼬리 양봉이 출현하는지. 물론 진짜 베스트를 말씀드리면은 요게 5일선 위를 터치하고 종가가 5일선 위에 멈추면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베스트는 이게 만약 이렇게 그날 도지가 나온다. 근데 이 아래 꼬리가 5일선 아래에서는 뭐 많이들 쓰시는 게 뭐 8일선, 11선 밑에 깔려 있겠죠. 근데 뭐 5일선, 8일선, 11선보다는 21선, 21선을 도지로 밟고 올라오고 그날 종가가 5일선 위에 멈춘다? 그럼 지금 이 캔들이 상당히 신뢰성 있는 캔들이 됩니다.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글을 보신 분이 계실라나?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종목을 던져드렸죠. 미리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고 오시라. 뭐 KC피드, 이것도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5일선 아래로 그냥 힘없이 눌리다가 윗꼬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걸 기준 삼아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흥국 F&B 마찬가지죠. 5일선 아래로 눌러옵니다. 윗꼬리 양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구역 내에서
뭐 이걸 칼같이 하면은 주식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잡고 가다 보면 되게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것 말고 블로그에 쓴 이 종목들 말고도 몇 가지 종목을 더 가져왔는데 몇 가지 예시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수백 수천 종목을 돌려서 이거에 해당하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누적 상승률 있잖아요. 이 누적 상승률 기간 동안 누적 상승률 제가 이거를 이게 언제였더라? 어제 저녁에 돌려볼 때 4월 1일부터 지금이 4월 24일이죠. 4월 1일부터 많이 상승한 종목 10개인가 15개 중에 골라온 종목들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위즈코프 뭘로 엮여서 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승 나오기 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저희는 그걸 체크해 볼 거예요. 거래량 나옵니다. 5일선 아래로 눌러오고 윗꼬리 양봉 이제 갔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5일선 아래로 눌리는 걸 밟고 5일선이 이렇게 갈 때 캔들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캔들이 뭐 음봉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5일선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속 캔들이 이걸 두드려 맞고 올라가질 못해요. 근데 여기서 윗꼬리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탄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애니플러스 상승 직전까지 보겠습니다. 거래량 위로 가고 거래량 터지고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5일선에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 출현하고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서 접근한다. 또 KD 거래량 5일선 아래 캔들 거래량 5일선 아래에서 양봉 캔들 눌려줘야 됩니다. 꼭 밟고 가는 거 말고. 근데 이 5일선 아래에서 그냥 힘없이 그냥 거래량도 없이 꽉 찬 양봉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꽉 거래량 없는 양봉보다는 도지 5일선 위로 올라타는 도지가 더 확률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림 거래량 5일선 아래로 눌리고 이렇게 양봉 나오고 시세 거래량 줄여주면서 5일선 아래에서 윗꼬리 양봉 마찬가지죠. 계속 이런 식으로 5일선 아래에서 출현하는 도지를 체크하시면 그것이 어떤 되게 신뢰도 높은 기준이 됩니다. 자, 뭐 계속 길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는데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뭐 MACD, 뭐 OBV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차트만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고 보면은 지나고 보면 다 끼워 맞추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를 알고 차트를 읽어내는 거랑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시세가 나왔네 하고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윗꼬리가 뭐 물량 체크일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5일선 아래에서 눌리는 사람들의 탈출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필요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필요 조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 확률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 사실 이거는 단기적인 매매입니다. 단기적.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기로 봤을 때 이걸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쉽겠네. 거래량 나왔죠? 거래량 나왔죠? 5일선 아래로 눌리다가 이 양봉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건 운 좋게 이렇게 간 거고, 보통은 뭐 이제 아래서 잡았으면은 최근 이 지금 여기서 잡았으면 지금 뭐 이런 데가 다 저항이고 목표가가 되겠죠. 저라면은 여기서 잡았을 때 일단은 여기를 목표가로 잡겠네요. 한 4,300원 부근을. 운이 좋으면 가는 거고, 보통 이 매매의 특이점이자 장점은 빠른 회전율이랑 짧은 손절입니다. 짧은 손절 라인. 하지만 저는 어떤 매매를 해도 사실 재무가 나쁜 거를 크게 선호하지 않아요. 뭐 영업이익이 빨갛다든가 뭐 부채 유보율이 이상하다든가. 왜냐면은 저는 예전에 장중 거래 정지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는 그때는 이제 뭐 기준도 없이 매매할 때였으니까, 아니 일하다가 딱 차트를 핸드폰으로 MTS를 켰는데 호가창이 가만히 있길래 뭐가 이렇게 팽팽한가 했더니 그게 거래 정지더라고. 거래 정지. 장후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 개인 취향상 재무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한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지표지, 맹신하에서는 안 된다. 특징, 목표가는 짧고 빠른 회전율, 짧은 손절, 상대적으로 위로 열려있는 매매. 네, 뭐 당연하죠. 이건 재무랑 비슷한 이야기죠. 뭐 증거금 100%,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저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시총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가벼운 게 잘 움직이죠. 그리고 사실 지지 저항만 본다면은 시총 큰 게 사실은 차트는 더 잘 맞아요. 시총이 큰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워낙 변동성이 적으니까 저희는 변동성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일선 아래로 눌리는 그 구간 이전에 어떤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그 거래량은 해당 종목의 유통 물량 절반 이상 터진 거면 아주 좋습니다. 뭐 100만이 터졌는데 유통 물량이 막 2천만, 3천만이면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면 땡큐입니다. 가끔 시장에서 보면은 얘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보다는 뭐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캔코어 우주항공이라는, 그리고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너무 많죠.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가 가능한 종목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 확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매든 지수를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난할 때 택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무난할 때. 자, 뭐 지금 마지막으로 글로 정리해드리면 핵심 포인트, 거래량 터진 이후에 5일선이 아래로 꽂히고 5일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캔들이 윗꼬리 양봉으로 5일선을 올라타는가, 요게 시그널. 거래량 없이 꽉 찬 양봉보다는 아예 아싸리 윗꼬리 양봉이 더 높은 확률을 보여준다. 이제 이게 시그널이고, 그 시그널 캔들을 기준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보자. 요게 지금 5일선 탈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아까 설명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죠. 뭐 20선을 도지로 밟고 올라오는 형태면은 아주 땡큐. 아주 땡큐입니다. 아주 땡큐. 자, 뭐 글로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꼭 요 장면, 지금 요 화면 캡처해서 바탕화면에 두신 다음에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태 최근에 했던 매매들, 그 종목들의 이런 사인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손절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설명하고 나니까 저에게는 또 너무 당연한 거고, 듣는 분 입장에서도 시시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요 5일선 탈환 100일이란다.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잡담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주말이니까 나가 놀으셔야죠.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죠. 자, 우선 제 블로그로 뭐 비밀 댓글이든 뭐든 공개 댓글이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아무리 재미로 시작한 채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기쁜 건 사실이에요.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식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두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주변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주식 얘기, 돈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그 말 못할 외로움, 허전함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그거 뭐 도박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너무 피곤하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노동소득을 벗어나서 자본소득을 원하죠. 그 누구보다도.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또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댓글이, 앞으로 잘 풀리셔서 유튜브가 오히려 본업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뭐 어쨌든 이걸로 돈을 번다? 아, 물론 뭐 대형 유튜버가 되면 돈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약간 주식 콘텐츠 성격상 희박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를 하면서 돈에 관심이 없다, 이게 절대 아니라, 돈은 좋죠, 어떻게든 벌면은. 근데 돈이 정말 최우선의 목적이었다면 그 시간에 종목 분석을 해서 그냥 하나 묻어놓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신이 정말 주식으로 돈을 잘 벌면 이게 본업이 되겠는가?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본업도 있어요. 이게 저는 전업은 아닙니다. 전업은. 그리고 이게 주식이라는 게 뭐 유튜브에 있는 뭐 즐거운 컨텐츠, 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애기, 뭐 강아지, 뭐 이런 컨텐츠도 아니라서 갑자기 뭐 알고리즘으로 터질 일도 희박하고, 장 안 좋으면은 잘 따라다니던 리딩방도 욕 한 바가지 하면서 떠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제 스타일대로 영상을 업로드해 가고, 뜻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노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이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깨우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라든가, 또는 어떤 하나에 치우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주식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시작하기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채널보다 여러분들이 꼭 성투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